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의 이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영토 분쟁 행위가 너무나 열받죠. 그래서 필리핀이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스페인, 프랑스 등이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필리핀 국방부 차관 등 이 고위 당국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과거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현재 한화오션 그리고 진해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 등을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후속 군수지원 어떻게 되는지 등등 정밀하게 보고받고 갔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미국이 하마스에게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델타 포스 등등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를 투입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보안사고를 냈어요. 얼마나 황당한 보안사고를 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중국이 해경선에 충파용 강철 구조물 장착해서 필리핀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는 칼 구스타프 무반동 총으로 러시아의 T-72 전차 전면에서 격파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일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중국 해경선 중 일부가 최근 충파 공격을 위한 강철 구조물을 함수 부분에 설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구조물은 그동안 해적 활동을 했던 중국 해상민병 선박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중국 해경선도 해적화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아우디우카 방면 항공 화력 지원 임무에 투입했던 밀8 MTB-5 다목적 헬기가 아군 오인 사격으로 격추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공중에서 분해돼 탑승 인원 전원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러시아군에는 피하 식별 장치라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최근 중국산 잠수함 구매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으로 호위함을 받기로 한 태국 정부의 결정에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국 야권 그룹이 중국산 호위함 도입 결정을 내린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개조한 최신형 CBRN 대응 장갑차를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양한 드론을 운용해 장갑차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화학, 생물, 핵, 방사능 무기의 위험을 탐지할 수 있는 이 신형 장갑차는 M1135라는 명칭으로 제2보병사단 제1예단 전투단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84mm 휴대용 무반동총 칼 구스타프로 러시아 T-72 전차를 격파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신형 텐덤 탄두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서 칼 구스타프는 적 전차의 전면 장갑을 타격해 간단하게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경보병들도 휴대하는 이 무반동총의 보급 확산으로 전장에서 전차가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해상민병이 아니고 해경선에 이런 게 등장했습니다. 함수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이런 게 등장했어요. 이건 뭐냐? 들이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그리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해상전 하던 그 시절의 이 충각은 뾰족했죠. 그런데 그거 꽂아버리고 빠져나오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꽂아버리면 또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그냥 파괴하는 정도로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파괴하냐? 파괴할 수 있죠. 중국 해경 경비함이 워낙 더 크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 필리핀 해경선의 함교 들이받든지 아니면 측면 들이받든지 해서 완전히 박살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을 장착하고 나섰다. 이게 해상민병 해적대들도 아니고 정부 이 기관 안보 담당하는 이런 배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 라는 건 정말 중국의 도덕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장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하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이 완전 분노해서 잠수함 더 좋은 거 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밀8 헬기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러시아가 과거 소련이 만든 아주 다목적
효용성 있는 그런 헬기예요.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됐어요. 밀8 그리고 밀17, 밀171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날개를 장착해서 로켓포드를 장착한 이 건십 무장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캐빈에 사람 뭐 20명 가까이 태울 수 있는데 사람 안 태우고 이런 식으로 무장 화력 지원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장 화력 지원하러 가다가 아마 그 용도로 갔으니까 캐빈에 공중 강습하는 보병들은 안 타고 있었겠죠. 조종사, 부조종사, 뭐 크루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명만 타고 있었겠는데 인명피해가 적은 건 다행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가다가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도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에 맞았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의 중거리 미사일. 그러면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이 중거리 미사일은 레이더에 피하 식별 장치가 다 있죠. 개량을 딱 했는데 조준을 했는데 삑삑삑 아군이야 초록색, 삑삑삑 적군이야 빨간색. 이 피하 식별 장치가 있어야 이게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맞아서 공중 분해됐다라고 하는 건 러시아군은 피하 식별 장치도 없는 그런 항공기를 운용하는 허접한 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중요한 자산을 오발로 날려먹었네요. 자, 태국 야권. 여기 좀 국회 구조가 좀 희한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보 담당하는 뭐 외교통상 또는 이 국방 이런 데는 뭐 중요도 뭐 이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네 지역구에서 뭐 뭔가 표를 좀 더 얻고 하는 그걸 떠나서 통치 행위의 가장 근간 아닙니까? 안보 분야가. 그래서 이 국회 국방위원회나 외교위원회 이런 데는 여당이 주로 위원장을 하죠. 그런데 태국은 지금 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이에요. 그래서 잠수함 구매 결국 취소했죠. 그런데 취소하면 취소하지 왜 그걸 환불받지 않고 군함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느냐. 국정조사 딱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국방위원장이 왜 환불 안 받고 그걸 군함을 산다고 하느냐. 국정조사야 라고 했는데 부디 국정조사 잘해서 비리 있으면 좀 밝혀내고 해서 중국 군함 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장갑차 뒤에 뭔가 헬리콥터 패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여기서 드론이 이착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론이 가서 화생방 또는 핵 오염 지역에서 시료 채취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안전하죠. 근데 우리 한국의 화생방 정찰 장갑차 어떠냐? 와, 제가 그 현장에 시범하는 거 보고 기가 찼어요. 기가 찼어. 갑자기 후방에 우리는 K200 장갑차를 화생방 정찰 장갑차로 개조해놨는데 그 후방에서 로봇이 아니고 로봇팔이 아니고 사람팔이 그냥 구멍 뚫어놓고 쑥 나와요. 그냥 나와서 흙 퍼가요. 예. 그래서 내부에서 화생방 오염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화생방 오염 됐으면 다시 사람팔이 쑥 나와서 오염지대하고 빨간 깃발 툭툭 던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팔고 괜찮겠습니까? 핵 오염돼 있으면. 물론 방호복 입고 하겠지만 정말 기가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군인은 뭐 화생방 오염돼도 되고 미군은 그러면 안 되니까 드론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도 경제력 되고 기술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의지를 높은 분들이 가져야 투입되는 거지. 화생방 사령부, 국군 화생방 사령부, 원스타에, 제가 뭐 원스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포스타, 쓰리스타 쫙쫙 있는데 다른 병과에는 화생방 병과의 최고 수장이 원스타인데 뭐 어디 가서 예산 좀 더 달라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위은 뭐냐? 핵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야의 계급을 높여줘서 말빨을 좀 올려주든지 아니면은 계급 올려주기 싫으면 저 병과에 계급 올려주면 우리 보병병과 또는 포병에 티오 하나 줄어드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여길 좀 키워주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칼 구스타프 무반동총으로 러시아의 T-72 전차를 격파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게 스웨덴이 만든 무반동총이죠. 그래서 여러 번 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면 이 발사기 가지고 다니고 다른 동료들이 탄 한 발씩 가지고 다니면서 쏘고 하는데 자, 텐덤 탄두. 그러니까 탄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탄두는 폭발 반응 장갑을 깨고 탄두가 작죠. 그리고 두 번째 본 탄두가 폭발 반응 장갑 깼으니까 그리고 이제 쑥 들어와서 본 장갑을 뚫는 거예요. 이 텐덤 탄두의 칼 구스타프는 550mm 관통 능력이 있다라고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 보병이 가지고 다니는 가벼운 이런 대전차 무기를 가지고
3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격파한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칼 구스타프 가지고 T-90M 측면 격파하고 한 건 있었어요. 그런데 전면 장갑을 격파했다. 물론 T-90은 아니고 T-70이지만 어쨌든 3세대 전차니까 이거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제는 3세대든 4세대든 불과 세대 구분 없이 어쨌든 이 능동 방어장치 없으면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전차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한국의 K1 전차, K1A1 전차 안녕하시냐? T-72보다 방어력 엄청 강하냐? 아니죠. 그러면 우리 한국의 K1 전차 승무원은 값싼 전차 타는 승무원이니까 니는 죽어도 돼. K2 전차 타는 승무원은 여기는 비싼 전차 타니까 너는 살아야 돼. 해서 여기는 능동 방어장치 달아주고 K1 전차 타는 너는 안 돼.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K1 전차 운용하는 1사단 이런 데 배치받고 전차대대 배치받은 우리 군 부모들 들고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생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차 장갑차에 능동 방어장치 달아주자라는 주장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필리핀이 최근 국방차관을 한국에 보내 국내 잠수함 건조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산 잠수함 구매와 관련된 문의를 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잠수함 메이커들이 출혈 경쟁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국방부 이리네오 에스피노 차관이 군 고위 인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들이 우리 잠수함 건조시설과 해군 잠수함 부대를 극비리에 둘러보고 돌아갔다고 복수의 방산 소식통들이 10월 23일 전했습니다. 에스피노 차관의 이번 방한은 공식적으로는 성남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 약칭 아덱스 참가가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잠수함 구매 사업의 유력 후보인 한국산 잠수함을 둘러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피노 차관은 성남공항에서 최소한의 일정을 소화한 뒤 곧바로 경남 지역으로 내려가 거제시 옥포의 한화오션 잠수함 건조시설을 둘러보고 한화오션 측의 잠수함 건조 능력과 납품 일정, 후속 군수 지원 등의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화오션 조선소 일정을 마친 뒤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 들러 장보고3 잠수함을 둘러본 뒤 잠수함 훈련 시설과 정비 시설 등 한국 해군의 잠수함 운용 인프라를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신형 잠수함 2척을 최대 18억 달러의 예산으로 구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필리핀의 요구 사항에는 잠수함 납품은 물론 수백만 해군기지 건설과 운용요원 교육, 무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프랑스 나발그룹의 스콜펜급과 스페인 나반티아의 S80 플러스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이들 업체의 잠수함 모델은 가장 최근 계약 실적 기준 척당 10억 유로를 초과해 필리핀 예산에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조하는 장보고3급 잠수함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최정상급 재래식 잠수함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부디 필리핀에서 한국산 잠수함을 채택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필리핀 국방차관 일행이 서울 에어쇼 아덱스에서 이렇게 한화오션 부스를 둘러보며 여기에 이 잠수함이 바로 장보고 3PN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PN은 필리핀 네이비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둘러보고 좋아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필리핀 네이비냐? 필리핀에서 18억 달러 규모의 2척 잠수함 사업을 하니까 지금 세계 각국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한국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프랑스와 스페인은 우리 한국의 장보고 3보다 더 작고 그렇지만은 이 공격력은 더 약하죠. 우리는 그들이 없는 수직 발사관이 있습니다. 물론 탄도미사일은 우리 국내용으로는 탄도미사일이 들어가 있지만 장보고 3 배치 2 같은 경우는 10발 들어가죠. 그걸 이제 순항미사일로 바꿔주면 한 18발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타격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잠수함은 우리가 유일하죠. 수직 발사관 우리만 있으니까 덩치 크고 우리는 4,000톤 가까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여러 사업에서
스페인과 프랑스 스콜펜이 제안한 가격을 보면 척당 10억 유로, 그러니까 달러보다 유로가 더 비싸죠. 그거 두 척, 그러면 20억 유로. 거기다가 이 필리핀은 수백만 해군기지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진짜 해군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예산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과 프랑스는 가격을 맞추기 힘든데 우리는 가격도 맞추고 성능도 더 좋다라는 걸 이번에 적극 홍보한 것이고, 원래 우리 한국은 DSM 2400 PN, 그래서 장보고 급 1번이죠. 그러니까 209 그 잠수함을 바탕으로 이렇게 대우조선이 과거에 독자적으로 만든 1,400톤짜리 작은 잠수함이 있어요. 그걸 짜냈다가 필리핀이 우리 더 좋은 거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장보고 3 PN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 한화오션의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필리핀 국방차관 일행인데 이렇게 둘러보고, 뭐 저도 여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참 긍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잠수함 사령부에 가서 실제 운용하는 거 다 봤겠죠. 어쩌면 내부에 들어가서 다 둘러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 물론 이건 CG입니다만은 과거 뭐 209라든지 214 같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첨단 지휘 통제실 구성되어 있는 이런 중형 잠수함이기 때문에 아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필리핀 부디 육해공 잠수함 수준까지 모두 우리 한국산 무기로 도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속 군수지원 더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이 하마스가 납치해 가자 지구로 끌고 간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 일명 델타포스를 이스라엘로 급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백악관 담당자들이 저지른 초대형 보안사고 때문에 드러났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0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에 급파된 미국 특수부대원들과 만났으며, 백악관이 군사기밀인 이들의 얼굴을 고스란히 노출해 미 특수전 사령부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월 19일 발생한 이번 사건은 1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특수부대 대원들을 불러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대규모 민간인 납치가 보고되자 인질 구출 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수부대를 이스라엘에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군 특수부대의 현지 출동은 특수전기 항적 등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됐을 뿐 어느 부대가 투입됐는지는 비밀이었습니다. 문제는 백악관이 홍보용 사진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질 구출 작전을 위해 이스라엘에 와 있는 델타포스 대원들을 격려했다라며 대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델타포스는 공식 부대 명칭조차 군사기밀일 정도로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티어1급의 최정예 특수부대인데요. 백악관은 이들이 이스라엘에 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부대원들의 얼굴까지 공개하는 대형 보안 사고를 내 미 합동 특수전 사령부와 정보기관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사진을 게재하고 몇 분 뒤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는데요. 어쩌면 가자지구 내 인질구출 작전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보안 사고의 여파 때문이 아닌지 조사와 관계자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델타포스, 데브그루 이런 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무슨 작전을 할지 다 알게 되니까 하면 안 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정상회담하고 했지요.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이런 거 홍보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야 이런 준비까지 하고 있어 하고 국민들 안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음 선거 때 나를 찍어주세요.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려고 이거를 홍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거 하려고 이 똑같은 자리에, 이 깃발 서 있는 이 똑같은 정상회담 자리에 이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다가 우리 연구원들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델타포스 대원들의 얼굴은 보안입니다. 보안. 완전 보안인데, 왜냐? 이 사람이 델타포스인 줄 알면 이 중동 지역의 IS나 이런 델타포스 작전으로 우리 누가 죽었는데 보복해 찾아내 어디서 있는지 이거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보안인데 이거를 그냥 모자이크 하지 않고 그냥
페이스북과 홈페이지 그리고 트위터에 게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분 뒤에 사라졌는데 이건 트위터에서 다운받은 사진이에요. 이거 다운받을 때 좋아요가 6,100개가 넘게 붙어 있었습니다. 좋아요를 6,100개 넘게 붙어 있었다면 본 사람은 10배 이상 봐야 되죠. 6만 명 이상이 본 겁니다. 그 정도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이렇게 자기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과도한 홍보 때문에 국가 안보가 무너지는 경우 있죠. 우리나라도 샘물교회 사건, 아프가니스탄에 그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어서 아주 들썩들썩했던 국정원장이 자기 얼굴 다 까고 바로 옆에 서서 들락날락 했던 그 사람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첫 휴가를 진해로 가셨어요. 뭐 진해로 가서 해군을 격려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해 가서 잠수함에 들어간 겁니다. 잠수함 중에서도 214 잠수함, 당시로선 최신형 잠수함에 들어가서 완전히 보안 상황이었던 이 함수 부분에 어뢰 발사관 앞에서 뭔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수함 승조원 출신 여러분 혹시 계시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사진 찍어서 턱 내버리니까 군에서 하다가 뭐 청와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입 다물고 말았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또는 여러분들이 잠수함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함수 부분에 어뢰 발사관 몇 발 장전되어 있는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 바로 그냥 기무사에서 와서 조사하러 오겠죠. 그렇게 권력기관에서 개념 없는 짓 하면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델타포스, 데브그룹 또 이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 CIA 이런 팀들이 와서 인질 구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마스가 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델타포스가 들어가 있다. 델타팀이 들어갔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개념 있는 뭐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개념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경각심 차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